자, 지금부터 운동법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선별적으로 골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학 1에서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관성력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생략을 하고 2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킨 용수철에 질량 2kg의 물체를 연결하여 0.3m를 늘렸다가 놓았을 때 물체가 점 A에서 E를 차례로 통과하는 모습이며 나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X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러면서 문제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용수철에 대해서 탄성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자, 탄성력은 F는 KX 이렇게 되죠. 이때 요 X가 변형된 길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는 탄성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K가 의미하는 건 용수철 상수였습니다. 용수철 상수는 단위가 어떻게 됐죠?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1m를 늘리는데 필요한 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크면 클수록 많은 1m를 늘리는데 많은 힘이 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해라? x축, y축 물량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울기를 살펴봐라.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자, x분의 f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탄성력 용수철 상수 k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 기울기는 f 그 다음에 x 그래프에서 탄성력일 때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5점이 있죠. 이 5점이 용수철의 원래 길입니다. 그래서 0.1m 변하고 0.2m 변하고 0.3m 변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어쩌고 봤습니다. 자, 기억 용수철 상수는 50N per m이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0.1분의 조금 이상했었네요. 지우고 자, 0.1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1분의 50. 그래서 답 기억은 맞고요. 자, 점 A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이다. 자, 용수철 같은 경우는 운동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수철 탄성력이라는 힘 자체가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변하는 힘이기 때문에 각 구간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지점에 대해서 가속도는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은 대칭적인 걸 갖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쉽게 될 거고 크기는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늘어난 길이에 비례를 할 테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변형된 길이에 비례를 할 테니까. 자, 점 A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어. 점 A. 자, 점 A는 어디예요? 자, 여기가 바로 점 A입니다. 0.2m 늘어났을 때 힘의 크기를 살펴보면 되겠죠. 0.2m가 늘어났을 때 힘의 크기는 10N입니다. 자, 그러면 10N의 힘으로 질량 2kg짜리를 당겼으니까 F는 MA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10N 5kg. 그러니까 가속도는 2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자, 디귿. 점 B와 D에서 물체가 받는 R점의 크기는 같다. 자, 점 B와 D를 한번 볼까요? 자, 점 B와 D는 점 B는 여기고 점 D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대칭이죠. 그러면 변형된 길이가 0.1, 0.1로 같으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하지만 힘의 방향은 반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번은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도르래를 통해 연결한 후 한 물체를 일정한 힘 F로 H만큼 당겼다가 손을 놓았다. 물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런 물체가 나왔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된다. 자, 같은 질량이라 했으니까 A의 질량을 M, A의 질량을 M이라 나와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mg 작용을 하고요. 얘도 위쪽으로 얼마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장력 T 작용을 할 겁니다. 얘도 역시 장력 T 작용할 거고요. 아래쪽으로 mg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F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을 받는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F가 없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받는 힘이 없으니까 정지해 있거나 혹은 등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F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F는 MA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에서 작용하는 힘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기 전에 방향 설정을 먼저 해줘야겠죠.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T 더하기 마이너스 MG 이퀄 M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B는 어떻게 되죠? B는 아래쪽으로 MG 더하기 플러스 F 더하기 마이너스 T 이퀄 M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R자임이 실질적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G 지어지고 T 지어지니까 F 이퀄 EMA가 나오죠. 그러니까 R자임이 남으니까 얘네들은 가속도 운동하겠죠.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M분의 F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동안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고요. 자, 손을 놓은 후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손을 놓게 되면 요 F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시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손을 놓는 순간 요 F가 사라져. 요 F가 사라지니까 왼쪽에 있는 R자 힘이 0이 되죠. 그럼 오른쪽 0이 되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정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손을 놓은 후라고 했으니까 이미 움직이는 상태에서 F를 놨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라는 초기 속도가 있으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디귿 손을 놓은 후 물체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정지한다. 아니죠. 정지하려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뭘 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뭔가에 힘이 작용을 해야지만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정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고 니은, 기억 니은이 답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물에 나무도망에 떠 있는 것을 나는 나무도망을 손가락으로 눌러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자연물체도를 그려놔. 자연물체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아래쪽으로 얘의 질량, 중력, mg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자, mg만 작용해도 이 나무도망은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하지만 얘가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물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우리가 그걸 영어로 하면 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떠 있다 그랬으니까 정지 있겠죠? 그럼 가에서 이 물체의 R자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mg. 자,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mg 더하기 마이너스 fb가 0. 그래 땡땡땡. mg랑 fb가 같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를 한번 봅시다. 자, 나에서 얘의 질량은 당연히 mg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지? 아래쪽으로 손가락이 물체를 누른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있는 거야? 위쪽으로 떠받치는 부력. 이때 이 부력이 왼쪽에 있는 가와 같을지 모르니까 이거 플라임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얘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됐냐? 정지했으니까 역시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F 손가락이 물체를 누른 힘 더하기 플러스 mg 더하기 마이너스 fb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fb 프라임은 얼마야? 손이 물체를 누른 힘 더하기 m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다른 크기의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억 가에서 나무도망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그죠? 정지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나무도망이 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같다. 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물로부터 받는 힘, 우리는 이거를 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부력을 구해봤더니 어때요? 하나는 mg고 하나는 mg 플러스 f였죠? 그러니까 크기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에서 나무도망에 작용하는 중력과 손가락이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같다. 같아요? 그냥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죠? 혹시라도 왼쪽과 같다면, 자, 나에서 나무도망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에 손가락이 누르는 힘의 크기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디귿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TV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고 철수영이 민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자, 철수 로켓의 발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료가 분출이 되잖아요. 그 분출되는 가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켓을 밀어내고 로켓이 그 가스를 분출해내고.
서로 밀어내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0이 철 로켓에 발사하는 분출되는 가스가 지면을 미는 힘을 이용한 거야? 아니죠. 분출되는 가스가 로켓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민수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는 힘과 가스가 지면에 밀어내면 작용 반작용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려면 주어 목적을 바꿨을 때 같아야 돼요. 로켓이 가스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예요? 가스가 로켓을 이게 되겠죠. 그럼 가스가 지면을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건 뭐야? 지면이 가스를 이래내는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수 0이 틀렸고 철수만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조금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7번도 넘어가고 8번도 마찰력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도 마찰력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10번도 에너지가 있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마찰력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에 각각 FA와 FB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작용시키면서 동일한 시간 기록계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작용한 힘 FA와 FB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한 타점과 한 타점 사이 간격, 한 타점과 한 타점 사이의 간격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t초 걸렸다면 얘도 여기에서 t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t초 얘는 2t라는 시간 동안 1cm를 갖고 얘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3초를 갖죠. 자, 그러면 힘의 크기 F와 A와 FB의 구하라 했으니까 가속도의 비를 구하면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게 힘의 비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t초 동안에 2t 동안 2t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몇 미터 이동한 거? 1cm 이동한 거죠. 우리는 이걸 0.01m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0.01 갔으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 갔으니까 자, 지우개로 지워보고 자, 2t분의 0.01m 또 2t 동안에 어떻게 된 거야? 2cm. 그러니까 0.02가 되겠죠. 색깔이 별로 안 좋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t 여기가 t. 얘는 t초 동안에 0.01 간 거고 여기는 t초 동안에 0.02 간 거죠. 여기는 t초 동안에 0.03 간 거고 얘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0.01 갖고 역시 2분의 t라는 시간 동안에 0.01을 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평균 속도의 비는 당연히 여기와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속도의 변화가 얼마큼 나와? t분의 0.01 나오죠. 자, 여기서는 2t분의 0.01이 나와요. 그죠? 이게 속도 변화란 말이야. 이게 속도 변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 다음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도 여기 2t라는 구간 동안에 0.03 갔어요.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2t라는 동안에 0.01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라는 시간 동안에 0.01 갔죠. 자, 속도 변화가 지금 일정해요. 자, 위에나 아래나 일정해요. 근데 시간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속도의 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속도의 비. 자, 얘는 자, 속도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속도 변화가 지금 요게 지금 속도 변화가 되겠죠. 요게 속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해야 돼? 가속도를 구해서 시간을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t라는 시간 동안에 2t분의 0.01이라는 속도 변화가 있는 거고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t분의 0.01이라는 속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금 4배가 됐으니까 얘는 4t 제곱분의 0.01이 되는 거고 얘는 t 제곱분의 0.0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의 차이가 지금 몇 배 차이 나요? 얘의 곱하기 4배가 차이 나죠. 그럼 얘가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얘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4a가 되겠죠. 가속도의 비가 1대 4가 나오니까 질량이 같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힘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1대 4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
그림 가는 천장에 매단 도르래 양쪽의 실로 연결된 물체 AB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일정한 속력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면 R자임이 0이라는 소리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같은 거 그림 가는 나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 위에 물체 A와 도르래 저쩌고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래로 질량 MAG 적용하고요. 중력 MBG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작용해요? 장력 T 작용하고 장력 T 작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네가 지금 가에서 R자임이 얼마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R자임이 빵이 될 겁니다. 그러면 MAG 빼기 T가 0이고 T 빼기 MBG가 0이니까 여기에서 T equal MAG가 나오고 여기에서 T equal MBG가 나오니까 결국 MA와 MB는 질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요. 자, 여기서 똑같이 MBG 작용하고 여기에서 장력 T, 여기 장력 T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 또 세워봐야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MBG 빼기 T가 MB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 빼기 F가 MA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운동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고 그러니까 MBG 빼기 F가 사실상 EMA가 될 거고 얘는 그냥 M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가에서 물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당연히 등속도 운동이니까 맞을 거고요. 나에서 물체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아 라고 했습니다.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아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지금 확인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F는 어떻게 해요? mg 빼기 EMA 이렇게 되죠? 그죠? EMA가 있으니까 당연히 물체와의 무게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 넘어가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철수, 민수, 순이가 TV에서 총을 쏘는 장면을 보고 나눈 대화이다. 철수, 총이 뒤로 밀리는 현상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설명되는지 봅시다. 총이 어깨가 총을 이렇게 되겠죠. 왜? 총이 발사를 하면서 총알을 발사하면서 총알은 앞으로 가지만 총은 뒤로 밀리겠죠. 그 뒤로 밀리는 게 어깨를 미니까 당연히 작용 반작용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민수, 총알이 총에 작용하는 힘과 어깨의 총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야. 당연히 틀렸죠? 왜?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총알이 총이 총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자, 순위 로켓이 발사되는 경우도 총을 쏘는 관계가 같은 원리야.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작용 반작용 원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미안합니다. 운동 말차설에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찰력 있는 건 다 넘어갈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3개의 동일한 물체를 용수철저울 AB로 연결하고 일정한 힘 F로 당기면서 A의 눈금을 측정하였다. 그랬더니 10N이 나왔다. 자, 여기서 10N이 나왔대요. 자, 용수철은 사실상 장력 측정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서 장력이 10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줄이니까 당연히 다른 장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 개의 동일한 물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M, 여기 M, 여기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의 R자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R자임은 10N이 R자임이야. 자, 이 녀석한테 작용하는 R자임 10N이 R자임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얘도 R자임이 10 나와야 돼. 근데 이미 여기 T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 나야 돼? 20 나와야지 이 가운데 있는 물체의 R자임이 10이 남겠죠. 그럼 얘도 20. 근데 얘 R자임은 1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F는 얼마야? 30N 나와야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운동방향 세우면 얘를 A, B, C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운동방향식 T equal MA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 거야? T 플라임 빼기 T는 MA. 왜? 셋이 다 함께 움직이는 가속도 같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야? F 빼기 T 플라임은 M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T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T는 상관없이 다 지워지고요. F equal 사실상 3 MA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3 MA가 나와야 돼. 자, 그럼 F. 자, 여기에서 지금 얘가 지금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3n분의 f라 그랬죠? 이거를 다 각각 일일이 곱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알짜임 구하고 실제 수치 대입해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좀 했습니다. 자, 21번. 자, 21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사진은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는 자이로 드롭이라는 놀이기구이다. 그래프는 자이로 드롭이 70m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자이로 드롭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어 자이로 드롭은 2초에서 4초 사이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등속도.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등속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프가 일직선이 나와야겠죠. 2초와 4초 사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이드롭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3초 동안 정지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럼 가장 위로 올라가야 되는 변위를 찾아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뭐 한 거야? 잠시 대기를 했을 거예요. 3초 정지 맞고요. 자, D가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9에서 11초야. 무중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중력 가속도 G와 같은 상태로, 즉 자유낙하를 하면 됩니다. 자유낙하는 오직 중력 가속도 G만 받아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그 구간이 9, 10, 11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23번.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접촉시킨 후 3F, F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또 자연물체도 그려야겠죠. 어떻게 그립니까? 자, 사람이 A를 밀 거야. 그럼 A가 B도 밀겠죠. F, A, B. 그럼 반대로 B도 F를 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A는 실질적으로 작용한 힘 2개, B도 실질적으로 작용한 힘 2개 이렇게 있는데요.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B보다 크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실제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양쪽으로 밀다가 지금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3F, 왼쪽으로 F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2F 남겠죠. 얘네들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밀려 나갈 거예요. 자, B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F이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M이고 얘도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운동방향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3F 빼기 FBA가 어떻게 된 거야? MA가 되는 거고, B의 운동방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AB가 AB 빼기 F 해서 이퀄 얼마가 되는 거야? MA가 될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이거 지워주고 EF가 EMA가 될 거예요. 그럼 E 날려버리고 A는 M분의 F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그 알짜임을 구해보면 A에 대한 알짜임은 F 나오고요. A에 대한 알짜임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을 하면 알짜임이 나오죠. 얘의 알짜임은 시그마 FA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F가 나오는 거고,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얘도 이쪽 방향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의 이 힘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EF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도 E맥크가 EF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 B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F가 맞고요. A가 B에 작용하는 크기는 같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에서 맞고요. 그 크기를 구하여라 하면 오른쪽으로 크기를 구하면 EF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